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 4천 넘어서 굉장히 기분 좋아했던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지금 3,900, 오늘은 지금 보니까 3,900도 좀 깨진 것 같은데 다시 복귀하기가 지금 좀 쉽지가 않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AI 거품론이 좀 잦아들었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는 상승 출발을 했긴 했는데 그래도 그 모멘텀이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또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봤을 때 3,861선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900선이 될지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강한 이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이렇게 좀 주식을 시장을 좀 이끌고 있고요. 지금 뭐 올랐던 이유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다시 한번 크게 나온 부분인데 이게 하루하루마다 바뀝니다. 연준 예. 위원들의 목소리에 따라서 네. 어떨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높아졌다가 어떨 때는 확 줄었다가 예.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금리 인하에 대한 연준 위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게 시장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이제는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한 70%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위험자산 이 주식 시장에서는 호재로서 이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AI 낙관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의 제미나이 3.0 저도 쓰고 있지만 써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가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던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0 써보니까 그 전 버전보다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저는 이제 유로로 다 쓰고 있거든요. 오픈 AI, 챗 GPT도 유로로 쓰고 있고요. 제미나이도 유로로 쓰고 있는데 저도 이 지금 외신에서 제미나이 3.0 나오면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저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제미나이 이제 프로 버전이 나오고 3.0 버전 나오면서 추론이라든지 뭐 학습은 워낙 뛰어나고요. 굉장히 내가 원하는 정보를 잘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런 거 보면서 확실히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이제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이런 점들이 아마 지금 외국에서도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구글에 대한 주가, 알파벳 주가가 크게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미나이 3.0의 특징이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구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기술주에 대한 훈풍 왜 불었느냐? 첫 번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 AI 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는 오픈 AI, 그다음에 칩은 당연히 AI 가속기는 엔비디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자체 칩을 이제 개발한 상태예요. 그래서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가 TPU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제는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학습시키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그럼 자체 칩을 설계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팹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공장이 없다 이거죠. 그럼 이제 팹리스가 나오면은 생산 누가 하냐가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설계는 구글이 할 겁니다. 그다음에 설계 지원은 브로드컴이 해요. 그래서 브로드컴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생산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아쉽지만은 삼성은 아니고요. TSMC 잘하는데. TSMC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PU 같은 경우가 1세대부터 6세대까지 지금 나온 상태인데 다 TSMC가 만들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 생산은 TSMC가 하고 있고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왜 오르느냐? TPU를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HBM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전통적으로 이제 구글이 칩을 만들고 나서 이 TSMC가 생산을 했을 때에 HBM의 초기 버전부터 들어갔던 것이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부터 들어가 있었고 초기 모델에. 근데 지금 와서는 HBM3,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SK하이닉스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는 이제 SK하이닉스가 많이 납품하고 있고 2위가 삼성전자 HBM을 납품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또 매수 심리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예. 이런 점이 좀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엔비디아 3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AI 거품론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뭐 구글 인공지능 제미나이 3.0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AI 거품론이 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AI 거품론은 계속 나오고요. 사실 예. 저의 개인적 생각은 엔비디아의 이제는 매출이라든지 수익이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AI 거품론은 이제는 잦아들었다라고 예.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워낙 이 AI에 대한 또한 거품에 대한 공매도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또 해외에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주에 대한 계속적인 노이즈는 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거품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이제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해 봅니다. 예,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이 AI 거품론을 반박하는 자료를 주요 투자자들에게 발송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가요? 예, FAQ를 이제 발표를 했죠. 예. FAQ가 뭐냐 그러면 자주 질문하는 것들에 대한 답변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7장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4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젠슨왕이 이제는 답변을 한 거예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궁금해한 것을 첫 번째로 AI에 대한 거품이 있느냐, 이 거품론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때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지금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자. 이러면서 잠재 시장은 역시나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엔비디아의 3분기 재고가 전분기 대비해서 32% 늘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젠슨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랙엘 앞으로 차세대 칩이 계속적으로 나올 텐데 수요가 많아질 거 아닙니까? 미리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창고에 쌓아뒀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물량 쫙 나갈 거다. 이러면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세 번째로는 회계 투명성인데 저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엔비디아는 뭐 불법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부를 속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이 4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순환 거래인데 지금 시장에서 엔비디아나 기술주에 대한 AI 기업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게 순환 거래예요. 무슨 얘기냐? 예. 엔비디아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오픈 AI라든지 이런 AI 소프트웨어 기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AI 기업들은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엔비디아 칩을 사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돈을 줘서 엔비디아 칩을 사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환이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가짜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 이제 공매도 하시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돼서 이 비중이 3에서 한 6% 정도 비중밖에 안 된다. 전체 매출에. 그러니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순환 거래라고 볼 수 없다.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예. 이제는 젠슨왕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시장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는 이게 더 뜨거워요. 이게 사기다. 뭐 속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는 사실 숏에 베팅하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 이거에 대한 이제는 선제적으로 젠슨왕 CEO가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제스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평론가님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 다시잖아요. 네. 이게 사기예요, 아니에요? 사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기술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직접적으로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네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과 지금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일단은 제가 일단 AI를 쓰고 있잖아요. 네. 유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누리다 느끼고 보니까 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실체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알겠습니다. 닷컴 버블은 실체가 없었거든요. 네. 이런 점들이 가장 큰 차이다. 무엇보다 음. 저는 유로로 돈을 내고 있다는 그게 큰 차이겠죠. 강조 굉장히 하시네요. 돈을 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돈을 내고 있으니까 그만큼, 수익을 번다는 매력 얘기니까요. 있다. 네. 예. 환율 보면 1,470원대 중반으로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이러다 보면 1,500원까지 가는 거 아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리고 오늘 환율 그 분위기는 어떤 건지. 네. 일단 환율은요. 일단 뭐가 위험하냐라고 예. 본다 그러면 일단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또 다양한 상품을 투자해서 돈도 버십니다. 예. 근데 서민들은 사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바로 석유류 가격이 높아지게 네. 된다는 거죠. 공산품, 석유 다 들어갑니다. 그쵸. 그다음에 물가가 자극을 받게 되죠. 왜? 우리는 모든 거를 달러를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데 밀가루 가격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밀가루 가격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우리는 밀가루를 수입하거든요. 예. 그러면 밀가루 들어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빵. 빵, 칼국수. 네. 그래서 이런 밀가루에 대한 모든 물건들이 오르게 되면 다시는 우리가 사실상 네. 또 먹는 물가가 또 자극을 받고 전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칼국수 그래서 엄청 올랐더라고요. 칼국수. 많이 올랐죠. 예. 예, 짜장면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서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더 많은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가처분 소득 떨어지죠. 나이가 소비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내수 예. 시장이 또 막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네. 지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많아요. 이제 성장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역 수지라든지 경상 수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시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지금 좋은 거는 이 경상수지거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보면 성장률도 올해 한 0.9%, 예. 내년에는 한 1.8%. 좀 좋아질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0% 성장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외국인들을 봤을 때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이제 예. 부분으로 보는 거죠. 아.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율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예.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수준이고 저는 1,500원 선대도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예. 이런 점들이 좀 우려스럽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환율 때문에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좀 협의체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수익이 좀 주는 것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뭐 환해지에 나서야 되지 않냐라는 어려운 말도 나와요. 점점점 이게 둘이 연관돼서 보도가 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외환 당국이 금융 당국이 왜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 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가 일단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기관들이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기관이 누구겠느냐? 국민연금이 실제적으로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는 외국에 이제 투자하게 되면 당연히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나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니까 예. 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환해지 상품을 이제 활용하자는 거죠. 해지라는 사전적 정의는 울타리란 뜻입니다. 예. 울타리는 뭐하죠? 외부에서 침입,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 쪽에서는 해지라는 표현을 그냥 위험, 회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위험을 회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위험을 회피하느냐? 국민연금이 이제는 달러를 샀을 때 현물 시장에서 실제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선물환을 하게 됩니다. 선물은 뭐냐면 미래에 약속된 금액으로 환율을 거래하는 약속이에요. 예. 지금 현물 시장에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있는 게 국민연금이 그러면 이렇게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이 거래를 하자는 거죠. 이 물량을 좀 늘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달러를 사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기초자산 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환율이 오르는 추세를 좀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환해지 중에서 선물한 거래, 지금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실제 국민연금이 올해 초에 이 선물한 거래를 통해서 환해지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루 만에 20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효과가 있다는 있죠. 거죠? 있죠.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사자회의가 열었잖아요. 예. 그래서 사자회의에 보면 누가 껴져 있느냐? 복지부가 껴져 있습니다. 아, 네네. 보통 우리가 금융거래인데 웬 복지부? 되게 그러니까 의아스럽잖아요. 정은경 장관이 말하더라고요. 예. 예. 국민연금을 컨트롤하는 기관이 복지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관이 이제 복지부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부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 거거든요. 예.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거는 거의 이제 현실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네. 규모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되는지라고 이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또 한편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는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높다라는 것은 앞으로
경제가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6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일단 나의 지금 상황, 그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상황과 그다음에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것과 쓰는 것들, 앞으로 또 어떻게 쓸지 소비 지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을 판단합니다. 현재의 경기 상황과 미래의 경기 상황을 이제 판단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수치로 나오는 게 소비자 심리 지수인데 이 지수가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 난 괜찮아질 거야. 앞으로의 경기도 그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 경기 전망도 괜찮아질 거라고 보는 거고 100보다 낫다. 그러면은 경기에 대해서 암울하게 보는 거죠. 예. 지금 지표를 보면 112.4가 나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이제 그래프도 나오고 있는데요. 112.4가 나오면서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예.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잖아요. 이게 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큰 인사이트를 줬거든요. 아, 이제는 좀 이제 관세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수출도 잘 될 거고 뭐 자동차에 대해서 훈풍이 불어올 거야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고 예. 그다음에 3분기의 경제 상황 이제 1, 2분기 좀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 어느 정도 정치가 안정이 되고 이러면서 좋아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IMF도 지금 우리나라의 내년도 성장률을 1.8% 보면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위기가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예. 집값은 어때요? 집값 대책 15 대책 발표 이후에 네. 집값은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뛰었다는 얘기도 서울은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 서울은 안 잡힙니다. 예. 일단 15 대책 나온 다음에 집값에 대한 상승률을 봤더니 1.12%, 1%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서울 집값은 15 대책 나와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과 예. 강남 3구, 한강벨트 중심으로 이제 크게 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정부가 공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게 서울시의 유휴부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그 유휴부지를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뭐 태릉 CC 같은 태릉 골프장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때 왜 안 됐느냐를 본다 그러면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반대했었습니다. 네. 왜 반대했을까요? 임대 물량이 되게 많고요. 무엇보다 교통체증. 거기 지금도 막히는데 물량 더 많아지면은 더 많이 들어오시면 엄청 막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반대했어요. 똑같은 이유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유휴부지 제공한다고 해도 옆에 사시는 분들이 또 들고 일으킬 예. 거예요.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공급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 심리는 여전히 높다. 예. 이렇게 생각. 물론 과거보다는 네. 15 대책 나오면서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여전히 이제는 100을 넘어가는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이런 점에서는 아마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한 고민들이 더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서울은 실제적으로 영향은 크게 받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현안 쉽게 풀어봤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